올해가 이제 2024년인데, 특히 이제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네. 왜 중요한 것 같아? 이제는 뭐, 과학자들도 이제는, 지구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예전에는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막, 몇 년도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더 좀 예언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 이대로 가면 뭐 5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2024년이 중요한 해라는 거는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던 과거의 어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이제 국선도를 이렇게 보고를 하신 청산 선사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감록도 그렇고 예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바에 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 중에 어떤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산 선사님이 이제 무학대사 비결이 그래도 맞는 것 같다. 무학대사가 예언한 게 그래도 상당히 앞으로 일리가 맞을 확률이 높다. 그 무학대사 비결이라는 게 많은 게 아니고 몇 줄밖에 안 돼. 그래서 자축에는 모른다. 그러나 인묘가 되면은 가히 알 것이다. 그리고 진사에는 성인이 나고 오미는 즐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2023년이 개면은 토끼띠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과 묘년에 2022년, 23년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2024년에는 2024년하고 2025년이 되면은 그게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내년이 진, 사 이렇게 되니까 2025년이고 요때 이제 성인이 출시를 한다. 이 성인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세상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갑진년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 굉장히 지금 이제 저 예의주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1월 1일 날 그죠? 예, 일본의 노토 반도라는 데서 7.6의 강진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사망자가 거의 100명을 넘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인데 보통 때에 이렇게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주로 이제 동해안 자기들로 치면은 태평양 이쪽에 주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자기들 혼슈라는 그 지역 서쪽이니까 사실 그쪽은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 데거든. 그런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던 거라.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또 노토 반도라는 쪽의 그 한자명이 이렇게 능등이라는 거래. 이 오를 등자거든. 그래서 이게 그 일본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용이 이렇게 또는 말이 태평양을 향해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혼슈라는 데는 이렇게 말의 등 같은 데라 이렇게 등인데 이 노토라는 쪽에서 이렇게 말 한 장처럼 이렇게 쭉 솟아오른 데가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 이게 오를 등자를 쓴 게 그 이유가 있는 거라. 거기가 지진이 나는 거라.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말 한 장 같은 어떤 안정적인 그런 데들이 지금
이게 부서졌다는 거지. 옛날에 그 센다이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용의 어떤 목 부위가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등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후쿠시마의 그쪽에 어쨌든 센다이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은행에 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내가 이제 그거를 딱 보고 했던 이야기가, 앞으로 일본은 침체의 길을 걸을 거다. TV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또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보면은 그때 이후로 일본이 뭐 30년, 20년 뭐 불황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그걸 유지를 해오다가 그때부터 거의 급격하게 침체를 가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국하고 거의 지금 비슷하게 되고, 지금은 저쪽으로 완전히 꺾이고, 거의 뭐 10년, 20년 뒤에는 한국이 거의 이제 역전을 한다는 걸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야. 내가 그 IMF 때 그때 은행에 일본에 있는 은행들 연구한다고 갔을 때가 2000년, 99년, 2000년 이때쯤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경제적인 소국이다, 작은 경제의 나라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당연한 게, 그 양반들하고의 어떤 경제 규모가 그렇게 차이 났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일본에 있는 은행 빼고 우체국에 있는 예금 하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을 다 합친 것보다 그쪽이 많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서는 작은 나라지.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뭐 비등하게 됐으니까 한 20년 만에 그 국가의 어떤 그 흥망성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쨌든 나는 이제 그때 그런 느낌 들더라고. 왜냐하면 목에 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지진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방사능이 흘러가는 게 꼭 피 흘리는 것 같더라고. 바다 쪽으로 쫙 퍼져가는 게.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날 딱 그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거의 그때로 온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징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징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까치가 이렇게 막 집 앞에서 막 뭐 나무에 앉아서 아니면 대문에 뭐 앉아가지고 막 까치가 막 울면은 오늘 손님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까마귀가 온다든 이러면은 뭔가 불길하지.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요게 자연이 보내주는 징조거든. 하루는 아침이 중요하고, 아침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의 연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딱 1월 1일날 일본에서 이런 굉장히 큰 지진이 나왔다고. 그러면 아침에 났느냐, 점심에 났느냐, 저녁에 났느냐, 이건 오후 4시라는 거예요. 신시거든. 사오미 신유술에 신시 오후 금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1월 1일날 일본에서 강진이 났는데 강도가 7.6이라. 7하고 요거 합치면 13이 금이거든. 그죠? 그래서 원래의 일본이 급격하게 더 쇠락을 할 거다 하는 게 그 징조에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뭐 확대 내지는 과장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꼭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죠? 타는 스님도 물론 불교를 했지만은 타는 스님이 유교를 정확하게 예측하신 게 그 마당에 개미들끼리 서로 싸워서 수백 마리가 죽는 걸 보고 이게 곧 동족끼리 싸우는 큰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알고 예측을 하신 거지. 그게 징조거든. 그럼 그걸 왜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역학적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1월 1일 날 노토라는 반도에서 7.6의 강진이 났다. 그러면은 올해의 2024년에 일본에 닥칠 굉장히 지각적인 어떤 재난, 지진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게 일단 먼저 가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지명도 노토라는 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월 2일 날은 이제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끼리 부딪혔어, 이게. 물론 사람들이 그 여객기는 거의 다 살았지만은 그 화물기 그쪽은 5명이 죽고 이랬지만은 그 하네다라는 공항 자체가 우전이라 이게. 이 새 깃틀이라는 뜻이거든. 새 깃틀. 거기에 비행기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라는 데는 철저하게 어떤 매뉴얼이랄지 내지는 그 업무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하거든. 하는데 거기에서 비행기가 부딪혀서 그런 사고가 난다 하는 거는 거의 아마 예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걸 거예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1월 2일 날 이제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1월 3일 같은 경우는 뭐냐? 후쿠오카에 있는 시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화재예요, 이게. 후쿠오카에서. 그 다음 1월 4일 날은 도쿄에서 어떤 승객이 칼부림을 했어요. 그것도 여자가. 그래서 1월 1일 지진, 또 비행기 사고, 시장의 화재, 그 어떤 지하철역에서 또 칼부림까지, 요게 1월 1일, 2일, 3일, 4일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시발점이 된 건 있네요. 지진인데, 이 지진을 두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도, 동쪽의 어떤 태평양이나 이런 쪽에 그게 아니고, 서쪽에, 혼슈 쪽에 서쪽에 났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때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작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났대. 강도 1, 2, 이런 게 거의 500차례 났다는데, 보통 그렇게 조그마한 지진이 자주 나면은 큰 지진은 거의 안 온대. 왜냐면 이게 지진이 크게 나는 거는 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팍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세하게 그 지진들이 계속 나는 거는 크게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랄지 이런 것들이 작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지진이 나다는 거지. 그것도 특이한데. 또 더 특이한 건 뭐냐면은 지진이 이 유라시아판이라든지 내지는 이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어떤 어긋나면서 어떤 보통 이제 이렇게 지진이 나는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땅을 밀어 올리는 바람에 지진이 나다.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면은, 이게 이제 정력의 이게 이야기인데, 정력 들어봤어요? 김일보 선생이 이야기했던 정력에, 이게 이제 타는 스님이 이제 이걸 정력을 인용할 때 주로 한 게 이게 수조 남천이고 수석 북지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 요 8글자를 딱 가지고 앞으로 북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수조, 물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조석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이제 밀려온다 할 때 그러고, 요거는 밀려간다는 거예요. 조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이 남쪽으로 밀려가고 북쪽에서 물이 마른다는 거야. 그래서 북극 빙하가 녹는다. 그러면은 북극 빙하가 녹은 물이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하늘의 천일의 임수는 만절필동이라 만 번 꺾여서 동쪽으로 간다. 요 8글자를 가지고 보고 이 물이 결국 일본에 닿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본에 닿게 되면은 일본이 큰 지진에 의해서 가라앉는다든지 큰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만절필동이라는 건 어떤 길로 망가지로 굽어서 꺾이더라도 결국은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이라 그러는 게 일본이기도 하고, 또 갑진년이라고 하는 게, 갑이라 그러는 게 동쪽을 뜻하거든. 동쪽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토 반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원인이 지하의 물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그 지하수가 지각을 들어 올리는 에 의해서 요번에 지진이 나왔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북극의 빙하가 녹은 물이 땅 밑으로, 물론 땅 위로 가지만은 땅 위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 땅 밑으로도 물이 흐르거든. 그 물이 일본에 있는 그 땅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큰 강도의 지진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정력에 의해서 거의 앞뒤 딱 맞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오펜하이머 그거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 하도 작년 오펜하이머가 이게 화제가 된 영화가 돼가지고 내가 작년 연말에 겨우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걸 집에서 봤어요. 봤는데 무려 러닝타임 3시간. 이게 놀란 감독인데 전혀 놀랍지 않게 지루하더라고. 근데 참 대단하다. 저 지루한 이야기를 3시간 동안 자기 감독이 자기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지. 눈치 안 보고 그냥.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1시간 보통 120분짜리도 짧은 게 아닌데 이걸 그야말로 3시간이나 그걸 갖다가 영화로 길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꾸역꾸역 봤지. 이거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명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다. 원자탄을 만드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작년에 이 영화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거, 이거 하고. 근데 이제 영화에서 내가 이제 초반에 재미없다가 마지막에 갈수록 굉장히 어떤 재미도 있고, 거기서 내가 크게 느낀 거는 이게 오펜하이머 그쪽 팀이 개발한 이게 원자탄이야. 이게 원자탄이야. 이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칸을 맞춰서 이게 이제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다 이렇게 이게 이제 폭탄이고 폭탄을 감싸고 있는 걸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입혀. 이렇게 카바를 딱 해가지고 크게 동그랗게 폭탄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점화제인 거라. 이게 요 안에 있는 원자의 어떤 핵을 터뜨리려면은 한꺼번에 굉장히 큰 폭발력이 가해져야 되거든. 가해져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요런 식의 원리였지. 요런 식의 여기서 딱 점화를 하면은 여기 딱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자의 어떤 핵 분열을 탁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 장치를 여기 폭탄에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요런 구조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 10억 분의 1초인가? 이걸 동시에
이쪽에 향해서 점화가 돼야 되는 이게 그렇게 그 아주 정확하게 동시에 이걸 원자의 안에 있는 핵을 때리면은 거기서 원자 핵 분열이 확 일어나는 거야. 요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 내가 요 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는 어쨌든 일반적인 거라. 여기서 빵 해갖고 여기서 꽝 터지게 하는 거는 어쨌든 3차적인 어떤 이렇게 시공간의 어떤 이런 개념인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발산되는 거라 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발산되는 이런 쪽이라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정력이라. 정력의 원리라. 이게 김일부 선생이 만든 모든 어떤 그 오행의 어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향하던 것들이 안쪽으로 다시 수렴되는 그 과정이 앞으로 일어날 역이다. 그 앞에 역들은 이게 바깥쪽으로 다 이렇게 가는 이런 쪽의 역이었거든. 근데 정역은 이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뀐다는 그 원리가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이 올라가는 원리. 다시 돌아가는, 원시 반복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남성적인 것들이 에너지가 이제부터는 여자들의 세상이 된다. 음의 세상이 된다. 하는 게 안으로 수렴되는 거야.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다시 원시로 올라가는, 다시 신에게 집중되는, 이게 이쪽이 신이고 이쪽이 물질이다 하면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들이 기운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해야 된다. 수련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연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내 몸은 여전히 물질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이거하고 같이 갭이 벌어진다. 그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케이스가 많아요. 최근에 돌연사가 늘어난다는 또 그런 거예요. 최근에 뭐 갑자기 심장이라든지 뇌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원인이 뭐냐, 이 차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 계속 머물게 되면은 그 갭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질수록 충격이 크게 되는 거지. 이 우주의 기운이 이게 뭐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고 확 왔다가 또 잠잠했다가 확 왔다가 잠잠했다가 파도 또는 태풍처럼 확 몰아쳐가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확 올 때 약한 사람들부터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 안 하게 되면은 이 흘러가는 이 전체의 기운의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 된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이 1월 6일인데 1월 6일, 1월 1일 날 일본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런 상황이 2024년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징조, 일어날 일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인에 의해서 이 땅 밑에서 벌어지는 이 원인에 의해서 하네다라는 이 새의 깃털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하늘의 어떤 것들이 비행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어떤 사고가 나잖아, 그죠?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이건 땅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천지인에게 다 같이 굉장히 올해에 큰 타격이 있을 거다.